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허리 휘도록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드디어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큰 빚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가진 것은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이고 불안할까요? 처음엔 내 탓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어디선가 돈을 세고 있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맞닥뜨린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이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느끼고, 연금이 나와도 생활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난의 정체가 있나 봅니다. 가진 것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한숨과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상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습니다. 빚도 없고 큰 사치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더 조이고 통장이 더 얇아지고 내 삶이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숨겨진 노인 빈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궁핍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내가 늙어서, 계산이 느려서, 예전처럼 벌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맞이한 노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가난해지는 7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 문제, 연금은 있지만 모자랍니다. 연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연금으로 물가 오른 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시장에서 꽤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2,000원이면 비싸다고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한 달 반찬값이 됐습니다. 지금은 시장 한 번만 봐도 훌쩍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오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한 달에 받는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낸 것에 비해 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 생활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세상.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집은 있지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 집 하나만 있어도 든든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은 세금으로 돈을 빼앗아 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각종 관리비까지. 집만 있으면 매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 고치려면 또 돈입니다. 벽에 곰팡이 피고, 보일러 고장나고, 지붕에서 물이 새면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있는 집은 우리에게 재산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팔면 어디로 갑니까? 전세로 나가자니 전세금이 없고 월세로 나가 살아야 하는데 그 월세조차 부담이 됩니다. 요즘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작은 원룸도 월세가 50만 원을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결국 집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이상한 노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 나가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생깁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매몰차게 거절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 되더군요.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말은 안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기대 안 해. 자식한테 손 안 벌릴 거야. 우리 세대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해. 이런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퇴직금, 적금, 심지어 연금까지 자식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가 시작입니다. 요즘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신혼집 마련하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사업 미천이 좀 부족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주 학원비가 모자라다고 할 때, 손주가 아프다고 할 때, 며느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 때, 우리의 노후 자금은 조금씩 그들에게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전화 한 통, 명절 인사, 그마저도 바쁘다고 잘 못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잘 들을 수 없지요. 우리는 주면서 미안한 부모가 되었고, 받고도 모른 채 하는 자식은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네 번째 문제, 끝없는 병원비. 나이가 드니 가만히 있어도 아픈 곳이 생기네요. 나이가 들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젊게 살려고 해도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치아가 흔들립니다.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하지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약값, 치료비, 검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각종 검사들.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에게 병원비는 계속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하니 그 비용이 쌓이고 쌓여서 생활비를 잡아먹습니다. 약값만 줄어들면 조금 숨 쉬겠는데,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병원비는 노인들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가난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문제, 외로움에서 오는 지출. 남들이 얘기할 때는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외로울까, 외로울 시간이 있나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자식들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동네 친구들도 하나둘씩 이사를 가거나 아프게 되면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때론 지갑까지 열게 만듭니다. 외출이라도 해야 기분 전환이 되니 버스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답답하니까 카페라도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작은 취미라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을 써야만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세상, 그게 지금 노인의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그걸 달래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복잡한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복지, 바우처, 지원금.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들이 벽처럼 다가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설명해 주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잘 모르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그럴싸한 정책은 있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결국 많은 노인들이 나는 그냥 제외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복지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복지에서 밀려난 그림자 노인이 되는 겁니다. 7번째 문제, 끝없는 가족의 역할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은퇴했으니 편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끝이 없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 돌보기가 시작됩니다. 자식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봐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숙제 봐주고 이 모든 것이 노인의 몫이 됩니다. 자식 집안일 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는 여전히 어머니의 몫입니다.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부모가 나서서 처리해야 합니다. 생일 챙기기, 기념일 챙기기, 가족 모임 준비하기. 이 모든 것이 시간과 체력과 돈을 요구합니다. 가족 안에서 노인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주머니도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8번째 문제, 수입은 없는데 자꾸 물가 상승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소득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지요. 하지만 노인들은 다릅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받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지요. 특히 식료품과 의료비는 다른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정된 수입으로 계속 오르는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노인의 현실입니다. 9번째 문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손해입니다. 나이가 먹으니 나로서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가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앱을 깔아야 하고,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인터넷을 해야 하고, 각종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인 혜택도 못 받고, 좋은 정보도 놓치고, 편리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게 되고,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더 불편하게 받게 됩니다. 디지털을 모른다는 것이 곧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인데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게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조용히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노후의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생각 없이 쓴 몇천 원, 외면할 수 없는 자식의 부탁, 피할 수 없는 병원비처럼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게 파고듭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집도 연금도 내 행복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새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은 생존비로만 쓰세요. 생활비와 자식 도와주는 돈을 같은 지갑에서 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연금은 내 생존비입니다. 내가 숨쉬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자식은 도울 수 있을 때만, 내가 여유 있을 때만 딱 정해진 만큼만 도와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10만 원만, 1년에 100만 원까지만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집은 자산이 아니라 공간으로 보세요.
집값 오를 생각, 팔아서 큰돈 만들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 내가 살아가는 둥지로만 보면 집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집 관리비도 미리 계획해서 별도로 모아두세요.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외로움을 소비로 달래지 마세요. 혼자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세요. 돈이 안 드는 취미를 만드세요. 마을 도서관에 가보세요. 공원을 산책하세요.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외로움은 돈으로 달래면 잠깐뿐입니다. 결국 남는 건 텅 빈 지갑과 더 큰 허전함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넷째, 자식과의 경계는 단단히 그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다. 이건 안 된다.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부모가 평생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자식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만 희생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희생입니다. 다섯째, 건강 관리에 미리 투자하세요. 병원비가 부담이 되기 전에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올바른 식습관이 결국 의료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여섯째,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복지 혜택, 할인 제도,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것은 그 자체로 손해입니다. 일곱째,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동네의 다른 노인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세요. 경제적 어려움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조금이나마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난은 돈이 없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못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남에게 줄 때,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서, 남들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그게 곧 노후를 가난에서 지켜내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하며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당신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